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보조 손유등이요.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자, 10월 넷째 주 WKBL 루마인 팩트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일인데 미디어데이를 했어요. 맞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네네. 임근배 감독님 하트 이렇게 하시고 석고찌개 나오고 예 아유, 그럼 역시 감독님들이 네. 좀 그래줘야 돼요. 맞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이거는 꼰대야. 네,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감독님도 그렇고 네. 조금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한 몸 내가 네. 조금 해보겠다. 네. 네, 여자농구 인기를 위해서. 그럼요. 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여러모로 다 좋아요. 맞습니다. 네. 김한수 감독님 뭐 이러고 계시고. 그렇지, 예, 그렇지. 난리 예,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3년 뒤면 50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엄지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예. 뭐 저희 쇼츠에 보면은 노래 하이라이트 나오고 예. 아니 근데 왜 기자를 중심으로 그러는 거야? 선수를 중심으로 네. 쇼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거를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네네.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짜깁기 한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니 저희는 예. 재밌는데 이게 예. 또 보시는 분들은 예. 또 그게 또 그렇죠. 예? 네. 그 원석영 기자가 컷 이렇게 날리고 예,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동환 기자. 저희 엄마는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10월 넷째 주 WKBL 루멘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막 특집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감독님들에게 낱낱이 모든 걸 들었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양심 고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 이루는 거 사실 매주 다 안 봤다. 예, 비시즌이라 좀 쉬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즌 개막해서 보려고 하는데 어떤 편을 보면 좋을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저희가 정리 싹 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총정리 싹 다 했고 개막을 맞이해서 어떤 그 시험 치기 전에 족보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령탑들이 밝힌 이제 각 팀 베스트 5 그리고 최고의 히든 카드 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까지 저희가 낱낱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짱정아 짱사랑해님께서 네. 배혜원 선수 스크린 좋고 피딩 좋고 투맨 게임까지 되는 선수인데 박하는 선수 이후 딱히 이 부분을 활용하는 앞선이 없어서 안타까웠거든요. 드디어 짝을 만나서 너무 기쁘네요. 시즌이 기대됩니다. 네. 키아나 키아나 선수 선수 얘기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키아나 선수도 그렇고 또 조수아, 네. 뭐 신이슬, 네. 이주연 이런 선수들도 가드진 삼성생명 가드 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예민 선수가 에이스인데 지금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 네. 됐지만은 큰 공백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지금 이제 가드진이고 네. 키아나 선수도 아마 시즌이 시작되면 어떤 덜컹거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배희훈 선수의 2대2는 굉장히 기대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베드리지님께서 베드리지가 사실 그 배희훈 선수 플러스 알드리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하도 이제 삼성 얘기를 쫙 많이 하니까 확실히 네. 삼성 팬분들이 네.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원성현 기자님 농자랄 인정. 유동혁 기자님 농알못 크크크. 오늘 방송 너무 유익했습니다. 고퀄의 방송 감사합니다. 6개 팀 모두 디테일하게 파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신이스 선수에 대해서 네. 잘 몰라가지고 그걸 이제 고백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네. 저희 이제 기자 업계 쪽에서는 리동혁 기자님한테 농알못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에서는 예. 그래서 팬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 약간 이제 업계 그런 이제 고지식한 이런 약간 서열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현장에서는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동환이고 누구고 아주 속이 시원해가지고 제가 지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를 2번 죽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네. WKBL 연홍 단신 가드의 트리플 더블 기록 역시 최은학 코치님이시군요. 네. 부산에서 2경기 19개 리바운드 기록한 허예은 선수 보면서 이번 시즌 WKBL 최단신 가드의 트리플 더블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 허예은 선수가 트리플 더블 기록하면 제가 두 분께 스타벅스 쿠폰 쏘겠습니다. 네. 고시 합격한 딸을 축하하며 떡 돌리는 아빠의 마음으로 택배로 목동 스포츠 조사를 입으시니까 이동훈 기자님 제작진까지 넉넉하게 허예은 트리플 더블 가자 화이팅. 일단요. 이분도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택배로 보내신다. 네. 저도 요즘 카톡으로 다 받습니다. 네. 예. 연락처 남겨주시면. 예, 리더혁 기자님도 카톡 있습니다. 네, 그럼요. 쓸줄 압니다. 그럼요. 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편하게 먹겠어요. 네. 개인 연락처 알려주시면 네. 제가 카톡 연결해서 친구도 되고 네. 스타벅스 쿠폰도 받고. 근데 저는 이 댓글이 통찰력이 좀 있다고 느껴진 게 네네. 김한수 감독님이랑 제가 또 엊그제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준비 때문에 네. 김한수 감독님도 예은아
트리플 더블. 트리플 더블 좀 올해 좀 해봐라. 음. 예, 그래서 허예훈 선수랑 그렇게 좀 약속을 했다고 해요. 예, 그 리바운드를 잘 잡는 걸 보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보고 감독님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죠. 예, 허예훈 선수가 정말 그렇게 제일 작은 선수가 제일 많은 리바운드를 걷어낸다는 건 팀적으로도 주는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시너지 네. 효과가 많죠. 네. 이 선수가 그 리바운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활동력이 넓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팀의 공헌도를 높이고 네. 승리를 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어떤 행동을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좀 의미가 깊고 예. 그런 점에서 허연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하게 되면 KB는 굉장히 강해진다. 그 맞습니다. 예. 기록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KB는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허예훈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커피 생각하면서 싱글벙글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네.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음 댓글 이준호님께서 이번 시즌 중계 방송 어디서 하나요? KBSN 스포츠에서 하는 건 아는데 지난 시즌 이어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하나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예, 이 자, 부분 또 네 원상 제가 또 기자님 꿰뚫고 왔죠. 네. 올해도 KBSN 스포츠에서 하는데 네. 먼저 KBSN 스포츠가 주간 방송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 지난 시즌 예년과 다르게 계약을 크게 했습니다. KBS랑 5년 맞아요. 계약을 했어요. 5년 맞아요. 계약. 예. 기존에는 보통 3년 계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5년 계약을 하면서 KBSN 스포츠랑 WKBL이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하려고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팬들께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방송이나 이런 것 중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올해도 중계를 하는데 지난 시즌 KBSN이랑 MBC랑 나눠서 좀 했죠.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 KBS가 7, M스플이 3이었다면 그렇죠. 올해는 M스플이 조금 더 많이 온다고 해요. 네. 6대 4 정도. 6대 4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KBSN이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면 네. 그다음에 뭐 MBC 스포츠 플러스 이제 녹화를 하는 경우도 네. 좀 있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영역을 좀 넓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난 시즌이랑 뭐 다르게 해설위원이 새로 추가된 분들은 양 방송수들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KBS는 이제 손대범 해설위원 네. 그리고 김은혜 해설위원, 네. 또 그리고 안덕수 해설위원이 안덕수 해설위원 MBC 아닌가요? KBSN입니다. 그렇죠, KBS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퀴즈 한번 내봤어요. 네, 맞습니다. MBC에는 김현주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일주 해설위원이 그렇죠, 있습니다. 두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말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찬상님께서 원석영 기자님 저번 주 토요일에 있던 출정식에서 편파 중계석에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생기셨더군요. 끝나고 물병 여러 개 챙겨서 들고 계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조찬상님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네. 사람은 원스타예요. 원성 사람을 기자가 아니에요. 잘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예. 여기서 이런 댓글 다시면 곤란합니다. 네, 제가 댓글 자체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곤란합니다. 예. 근데 그 밑에 댓글이 한 대댓글이 하나 더 달렸어요. 뭐라고? 원석영 요새 미모 물오른 듯? 그 원스타잖아. 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가 아니잖아요. 예. 네. 제가 거기 좋아요 하나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물병 여러 개 챙겨서 가는 거는 제가 항상 이게 네. 그 현장에 가면은 네. 트레이너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물 좀 챙겨 가겠습니다 하고 차에 둘 물을 항상 한 5개씩 이렇게 챙겨 가거든요. 예. 그걸 또 보셨군요. 예. 출연료다 하고 제가 가져가거든요. 아, 물 중요합니다. 네, 창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 선정체에서 댓글 아, 이렇게 수하렸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네. 개막 주간인데 댓글이 줄었어요. FA 때 100개씩 달고 그러시던 분이 지금 30개 시즌 개막하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우리 네. 원생 기자 또 화를 한번 내야겠네. 자매분님들 댓글 지나가다가라도 저 오늘 카레 먹었어요. 네. 돈가스 먹었어요. 네. 제육 조졌어요. 이런 거라도 한 마디씩 달고 가세요. 그렇죠. 꼭. 예. 아,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선수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5 지금 허예은, 염유나, 강희슬, 김민정, 김소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일단은 빠지는 상태에서 경기를 갖다 치른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네, 지난 시즌에는 스타팅은 대부분 심성영 선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염유나로 바뀌었습니다. 허예은, 염유나 예, 이렇게 허예은 바뀌었어요. 선수가 네, 출전 시간은 많이 바뀌었는데 거의 벤치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팅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허연 선수가 일단 간판을 나오고 염윤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으로 지난 2년간 많이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경기를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허연 선수의 어떤 수비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고 네. 그리고 리딩을 노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짝이기 때문에 조화가 굉장히 좀 잘 맞을 것 같다. NBA로 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 시몬스 같은 선수
핸들러가 필요하면 네. 1번에서 네. 갔다가 스크리너가 필요하면은 4번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 에이스 스토퍼 맞고 3점 슛이 조금 약한. 예. 아니죠. 벤 시몬스는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락이잖아. 우리 염윤아를 예. 벤 시몬스에 비교하는 거는 아니, 염윤아 선수한테 실례지. 염윤아 선수가 NBA를 네. 안 보기 때문에 잘 네. 모르거든요. 벤 시몬스 지금 나락인 거는. 염윤아 지난 선- 시즌 네. 지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잘했으니까. 아, 예. 벤 시몬스가요? 예. 지난 시즌에 놀았잖아요. 지지난 시즌. 아, 지난 시즌. 네. 아, 염윤아 선수는 네. 그 염윤아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마커스 스마트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마커스 스마트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 염윤아 선수. 지난 시즌 아주 최고의 좀- 수비수였죠. 그렇죠. 예, 수비왕을 차지했던 선수였고. 네. 저 강희슬이 이제 1옵션. 네. 예, 강희슬 그리고 김민정 뭐 국가대표 포워드고요. 그다음에 김소담 선수 대표팀에서 업그레이드된 김소담 선수가 베스트 5. 주식스면 이제 최희진, 엄서희 선수 있고 여기 심성영. 네.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맞습니다. 네. 양지수 선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최희진 선수가 아무래도 좀 키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혼나고 있대요. 많이 혼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수 선수가 이제 빠져 있는 동안 KB가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은 당연히 좀 코트를 넓게 쓰면서 네. 3점 슛으로 이제 스페이싱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강희슬 선수가 3점 슛 던지는 건 어떤 팀이든 다 알고 있고 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건 맞은편에 있는 최희진 선수다. 음.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작년 이게 좀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냐면 최희진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뜨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작년까지는 지금은 이제 식스맨 나왔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박지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 골밑은 걱정이 없다. 대신에 스페이싱을 많이 늘리자. 그래서 강희슬, 최희진 이렇게 쌍포를 갖다 놓으면 이거는 뭐 알고도 못 막는 이제 네. 그런 포메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이렇게 없으면 김소담 선수가 물론 이제 견고한 선수이긴 하지만 골 밑에서의 어떤 힘을 보태줄 4번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정 선수를 놓고 여기서 김민정 선수가 리바운드나 수비나 뭐 더블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네. 공격에서 이제 뭐 날카로운 컷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도와주면서 좀 균형 있게 가보자. 네. 그래서 박지수 선수의 어떤 공백을 갖다 메워보자 하는 어떤 그 보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박지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한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김민정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컨 유닛이 살짝 약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최희진이나 엄서희가 이 세컨 유닛 즉 이제 주전들이 좀 빠져나왔을 때 공격의 어떤 활로를 뚫는 역할을 이 두 선수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네. 어떤 포석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구색이 굉장히 좋은 게 네. 공격이나 3점이 필요하면 최희진, 좀 터프함이 필요하면은 엄서희 선수를 넣으면서 리바운드와 그런 굳은 일이 필요하면 엄서희 선수를 넣으면서 이렇게 조금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게 KB 스타즈가 참 뎁스가 좋아졌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심성현 선수도 뭐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선수고요. 네, 여기에 수비수를 이제 쓸 수 있는 양지수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윤미라든가 네. 뭐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KB는 박지수 선수 없지만 물론 공백이 굉장히 있고 이제 최강 팀이었던 이미지는 지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견고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김한소 감독 멘트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를 여쭤봤어요 감독님한테. 네. 감독님께서는 고민을 한참 하셨어요. 네. 이슬이를 할까 예은이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그래도 두 선수가 정말 다 너무 기대된다고. 먼저 허예은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미 벤치로 내보내면서도 증명을 해가지고 본인이 네. 너무 잘 보여줬다고. 지난 시즌 벤치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스타팅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당연히 기대가 좀 크고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더블이나 이런 것도 이것저것도 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하고 계시고 강희슬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 올해 팀의 1옵션이잖아요. 네. 이슬이 본인에게 감독님 말씀입니다. 이슬이 본인에게는 하나원큐 시절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근데 그 시절의 별명은 소녀 가장이었잖아요. 왜냐면은 주위에 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짊어져야 하는. 근데 올해는 지난 시즌 KB는 그 박지수 선수가 지금 없긴 하지만 디페팅 챔피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음. 이미 좋은 팀이고 우리 네. 팀은 그래서 소녀 가장이 아닌 그냥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는 소녀 가장이 아니라 이제 그냥 리더로 그렇죠. 거듭나서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좀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 강희수 선수가 예전에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신전이나 뭐 양인영이나 이런 선수도 있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덜 익었던 그런 네.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만개했지만 그래서 강희수 선수가 어떤 깃발을 딱 꼽고 여기서 가자 했을 때 좀 덜 따라온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쵸, 뒤에서 그쵸. 이제 예. 다시 또 이제 하드 캐리하고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지금 KB는 다른 게 뭐냐면 깃발을 꽂고 가자 그러면 허예은이 뒤에서 밀어주죠. 네, 김민정도 있고 김민정, 염유나 뭐 김소다, 임선수 뒤에서 밀어주죠. 네. 그래 갑시다. 맞습니다. 이런 예.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공격적으로는 박지수 선수가 있었던 지난 시즌에는 선수들이 거의 가만히 이제 서서 세트 슛을 딱 받아가지고 업 받아먹고 네. 세트 슛을 많이 던졌는데 올 시즌은 박지수 선수가 없는 만큼 선수들의 슛이 더 빨라져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빙 슛 연습을 많이 했대요. 네. 예. 강희수 선수 말할 것도 없고 김민정, 뭐 허예은, 심성영, 최희진 그러면서 염윤아 선수까지. 예, 그러면서 더 많은 3점 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그 어떤 부분이 이게 박지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워낙 박지수 선수의 그래비티, 그러니까 에이스로서 수비수를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외곽 오픈이 굉장히 잘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희슬이나 뭐 최희진 이쪽으로 오픈을 줄 수는 없고 네.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뭐 상대적으로 오픈을 좀 줬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까지는 안 해도 컨테스트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네. 이랬을 때 김한수 감독이 이제 잘 설정한 건 뭐냐면 이제 무빙 슛 던지는 연습, 즉 이제 슈팅 타이밍이 빨라져야 된다. 근데 그 슈팅 타이밍이 빨라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오픈샷, 그러니까 세트샷보다는 그렇게 던질 경우에는 3점 슛율이 좀 떨어질 수 그렇죠. 있죠. 이 부분이 저는 좀 살짝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을 만약에 극복하게 되면 KB는 여전히 굉장히 견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문제점이 가장 많이 생겼던 팀이 지난 시즌 삼성생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석점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던지긴 던지는데 네네. 예, 좀 많이 0점이 벗어난 모습.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KB의 지금 가장 큰 어떤 숙제다. 그래서 네. 개막전에 이 부분을 좀 잘 3점 성공률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5는 박혜진, 박지현 선수가 가드진에 있고 김단비, 김정은, 최은실 선수가 포워드진에 있고 센터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최은실 선수를 뭐 센터 뭐 이렇게 네. 놨지만 포워드입니다. 네. 포워드고 이제 센터 없는 농구. 그러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위성호 감독 어떤 그 생각도 박지수 말고 그러니까 지난 정도인데 지난도 감당할 수 있고 박지수 말고는 국내 센터가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워드 농구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네. 올 시즌 더욱 이제 강하게 나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주요 식스맨으로는 이제 4명, 5명, 고아라, 나윤정, 김은선, 박보람, 오승인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은 뭐 박혜진, 박지현, 김단비, 김정은, 최은실은 이제 뭐 기대할 만한 선수 뭐 이렇기보다는 그냥 굳은 자다. 맞습니다. 예, 베스트 5 굳은 자다. 네. 그러면 이제 벤치에서 어떤 선수가 좀 잘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위성호 감독은 저는 김은선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윤정을 꼽았습니다. 네. 나윤정을 꼽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3점 슛이 굉장히 좋았던 네. 그런 선수이고 최근에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이제 폼 자체도 좋고 팀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나윤정이 좀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 나윤정 선수가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베스트 5는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체력적인 조절, 로테이션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해결해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고아라, 김은선, 방보람 그리고 오승인 선수는 지금 수술을 2차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포인트에 조심스럽게 기용을 할 것이다. 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개인적으로 저는 가끔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은행의 위성호 감독님 체제의 우리은행의 가장 무서운 장점은 그 농구 전체에 이제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잘 바꾸는 감독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승을 하시면서 MVP가 골 밑에 있을 때는 양지 선수도 있었고 박혜진 선수도 있었고 임영희 코치님도 계셨고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리그 전체의 약간 분위기가 골 밑에 우리가 골 밑을 파면 못 막을 것 같다 하면은 골 밑을 파시고 그죠 아니면 미드레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투맨 게임에 의해서 원드리블 미드 점퍼로 리그를 평정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점 슛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용병이 없으면서 3점 슛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같이 이제 패스 게임을 해가지고 3점 슛 메타를 또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은행 또 김단비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키마를 가져오셔서 어떻게 또 리그를 평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유성호 감독을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예측을 막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은 하는데 네. 제가 감히 좀 예상을 말씀드리면 수비로 상대를 압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김다민 선수를 데리고 온 이유가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공격 이제 천병을 내세우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은행의 초점은 공격이 아니에요. 공격은 제가 볼 때는 프리랜스로 가면서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 한두 개, 확률 높은 패턴 한두 개를 조정만 해주면 이 선수는 다 되는 그런 이제 구조고 문제 이제 수비인데 수비를 굉장히 뭐랄까 개미 지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싹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뭔가 다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네. 이제 그런 경기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선수단 이렇게 있고요. 네. 베스트 5에는 한채진, 이경은, 가드진이 있고 그리고 김소니아 선수 네. 이렇게 3명만 고정이고 네. 나머지는 유동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네. 정말 이건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유동적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신한은행 구조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과 빅 라인업을 돌릴 거고 분명히 네. 로테이션 어느 정도 쓰실 텐데 군하단 감독이 그러면서 어떤 특정 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채진 이경은 베테랑 가드 2명을 놓으면서 틀을 마련을 하고 네. 여기에 김순희하는 공격이 어떤 그 돌격 카드 같은 느낌이 있고 나머지 이제 김진영, 구슬, 김아름, 뭐 유승희, 김태현 여기에 이제 변소정 이런 선수들을 어우. 돌리겠죠. 네, 많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계리 선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돌리면서 상대에 맞춰서 게임을 하고 상대의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어떤 역발상의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스트 5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6면 이렇게 보면 강계리, 변소정, 심수현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우. 예, 여기 심수현은 신인인데 그 지난주에 우리 원성인 기자가 잘 말해줬다시피 네.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이제 군하단 감독도 동의를 했고 심수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몸 상태가 좀 완전치 않다. 네. 몸 상태가 완전하면 어느 정도 경쟁을 시킬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니빨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다. 몸 상태도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포인트로 좀 쓸 그런 네. 계획이다. 즉 우리은행이 오승인 선수 쓰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변소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코트에서 그대로 이제 발현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신예 선수들이 이제 언니들하고 이제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것을 이제 다 못 발휘하고 뭐 눈치를 좀 본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네. 여자농구에서는. 근데 변선영 선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내 플레이 하다 보면 뭐 언니들 맞춰주겠지. 그래서 쭉 나간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소정 같은 경우는 식스맨으로 쓸만하다. 네. 여기에 약간 이게 군하단 감독님의 체제 신한은행 선수들의 전체적인 특징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네.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떤 장점의 극대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포메이션을 만드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일타 강사 이렇게 말씀을 별칭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희가 뭐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6개 구단들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유승희 선수 지금 뭐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팀에 합류를 했고 근데 허리가 살짝 좀 지금 삐끗했어요. 네. 그래서 팀에 지금 합류한 상태고 허리 살짝 삐끗했기 때문에 지금 팀 훈련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승희 선수와 관련된 어떤 그 뭐 소문들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통적으로 이제 농판이 좀 좁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풀려서 뭐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잘못이 있다, 누가 뭐 잘못했다, 이게 이것보다
왜 NBA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풀을 때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라 근데 그 사건에서도 스티브 커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 이 부분도 유출된 게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게 뭔 소리지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모든 10명, 한 20명, 30명씩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안에서 푸느냐 그리고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승희 선수 이 문제는 마지노선 넘지 않았고 네. 지금 봉합하고 있고 봉합이 어느 정도 됐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김태현 선수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선수는 몸무게를 많이 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신안 경주 촬영 갔을 때만 해도 네. 그때 김태현 선수를 보고 못 알아봤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거기서 더 뺐어요. 진짜 지금 기린입니다. 기린. 예. 그래서 군하장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가 정확하게 몇 킬로 뺐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김태현 선수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 음. 그죠? 프라이버시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주비스 다이어트 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하장 구비스입니다. 구비스. 코비스. 예, 다 빼줬어요, 진짜. 네. 예. 그래서 일단 많이 뺐다. 네. 그래서 괜찮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출전을 시킬 계획이니까 네. 김태현 선수도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BNK 베스트 5는 여기가 제일 베스트 5가 쉽죠. 예. 그렇죠. 안혜지, 이소희, 한엄지, 진한, 김한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식스맨으로는 이제 김시현 선수, 이사빈 선수가 네, 지금 이사빈이 누구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민지 선수가 개명을 했죠. 그렇죠. 예,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했습니다. 네, 네. 개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김태현 선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사빈 선수. 네, 이사빈. 이사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빈 선수가 이민지 선수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안 그래도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멘트를 하셨어요. 돼지띠 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감독님이 연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 띠로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네네. 네. 돼지띠 듀오의 활약이 중요하다. 잠깐만요. 네. 우리 박정은 감독이 저보다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건 곤란합니다. 저는 띠 잘 몰라요. 아, 이거는 약간 이제 네. 꼰대 느낌이 있어요. 네. 돼지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쵸. 띠는 진짜 어, 조금 뭐 구구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잖아. 예.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네. 저도 띠 얘기가 나와가지고 감독님한테 감독님 잠깐만요 하려다가 예. 돼지띠는 난 몇 살인지 몰라요. 네, 그렇죠. 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독님 박정은 다음부터 감독. 띠 네. 발언 좀 조심해 네,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우리 두 또 선수가, 예. 우리 박정은 감독이 뱀띠 아닙니까? 다 아시네요? 예.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저는 한 살 위아래 모릅니다. 저는. 네, 네. 제가 양띠거든요. 네, 네. 예. 그건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 띠도 모를 거예요. 2000년생들은. 네. 음. 그래서 네. 이 두 선수가 보여줄 듯 하면서도 아직 확실한 식스맨으로 좀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네. 팀 구성상 이제 팀이 베스트 5는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식스맨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조금 책임져 줘야 할 위치다. 그렇죠. 왜 이 두 선수가 중요하냐면 BNK는 베스트 5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예.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기존에 있는 베스트 5들이 긴장을 하면서 뭔가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깔 수 있고 두 번째는 체력적 부담감을 갖다가 줄여줘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세컨 유닛이 나갔을 때 이제 경쟁력을 올려야 하면 승부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민지 선수하고 이사빈 선수하고 김지현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사빈 선수는 지난 시즌 뭐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 시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NK의 식스맨은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선수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네. 중요하지만 네. BNK 선수 주전 선수들은 파울이 많아요. 네. 예,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예, 이소희 선수부터 김한별, 진한 선수 다 파울이 좀 많은 선수들이라 파울 트래블에 걸렸을 때 예, 언제든지 딱 출격할 준비가 되는데 네. 이게 네, 식스맨 선수들이 잘해주면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감독님이나 그 주전 선수들에 대한 좀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얘기했던 뭐 최민주 선수라든가 네. 또는 문지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뭐 한 경기 두 경기 의미 있는 활약을 해주면 그만큼 BNK는 팀 컬러 좋아지고 네,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보통 거의 다 식스맨 선수들을 뽑아주고 어린 네. 선수들을 뽑아주는데 박정훈 감독님께서는 김한별 선수를
오늘 미디어 데이 때도 꼽으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지난 시즌과 다르다고 하세요. 네. 말씀하셨죠? 지난 시즌 오프 시즌 놀았죠. 네. 막말로. 예, 네. 조금 이제 몸 관리가 많이 안 됐죠. 네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즌은 몸 상태가 이제 안 된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그 데미지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부상 같은 이제 네. 장부상 같은 이게 되게 크게 왔대요. 네. 본인이. 그러면서 그런 게 누적되고 하면서 이제 경기력이 점점 악화가 됐었는데 네. 올해는 몸을 잘 만든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그래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리고 몸을 잘 만든 한별이를 보니 확실히 실력이 어디 간 게 아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한별이 몸을 잘 만든 상태에서 베스트다. 제가 볼 때는 박지수가 없는 이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팀적으로도 약간 관리를 해주고 있대요. 너무 지금 이제 몸 상태가 확실히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오버페이스하지 않게 지금부터 확 끌어올리지 않게 기어는 이제 리그 중후반부터 서서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약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BNK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삼성생명 가보겠습니다. 아, 네. 삼성생명 이 팀 매력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선수단 한번 보십시오. 네. 네, 뺄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뽑은 신인 선수들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윤예빈 선수까지 다 진짜 다 너무 매력적인 선수들이죠. 아, 예. 그리고 저희 선수단은 제 기억부터 희역까지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네. 자, 베스트 5 누굽니까? 키아나 선수 있고요. 이주현 선수 그리고 강유리 미아랑 포워드, 배윤 선수 센터. 아, 그렇죠. 정예로 나가죠. 네, 일단은 강력합니다. 정예로 나가고. 식스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네. 박혜미, 김단비, 신이슬, 조수아, 이명관. 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이 선수 이제 5명만 그냥 뽑아놨는데 여기 김한비 있고요. 아, 또 누가 있나요? 이수정 선수도 있고요. 네. 아, 지금 그 식스맨들 김나연 선수도 있고 식스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쓸 수 맞습니다. 있는 식스맨들이. 그래서 임금배 감독은 일단 초반에는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혹시 그럼 체력전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뭐 체력전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좀 많이 뛰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스트 5에 지금 키아나 스미스나 배이윤이 아직까지 몸 상태가 이제 체력적으로 뭐 한 30분을 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체력은 아니고 뛸 수는 있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키아나 선수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25분, 배현 선수 20에서 25분 뛰면 나머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돌아가면서 메울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패턴을 좀 만든다. 그 이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승부처로 가면 갈수록 플레이오프때는 딱 꽉 짜여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하겠죠. 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키아나 스미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임금영 감독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전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지금 연습에서는 뭐 배이온 선수나 키아나 스미스 2대2 공격을 했을 때 뭐 잘 되고 좀 원활하게 되지만 일단 실전으로 가면 분명히 각 팀은 벼르고 있을 거다. 예. 그 락다운 디펜더 하면 붙여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다룰 거다. 이 부분에서 키아나 선수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감까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 캠프를 마치고 나서 다른 팀 감독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키아나 선수 정말 좋은 선수지만 정말 답이 아예 안 나오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감독님들이 이번에 키아나 선수에게 여러 선수들을 매치해봤어요. 큰 선수도 매치해보고 작은 선수들 매치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 뭐 단적인 예로 안혜지 선수가 키아나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았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키아나 선수가 상대적으로 단신 선수 1번 안혜지, 허예은 뭐 이런 선수가 매치가 됐을 때 그러면 이 선수들을 데리고 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경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잘하는 것처럼 포스트 무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되냐? 근데 아직까지 이게 검증이 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답이 안 나오는 상태는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닌데 아마 지금 삼성생명의 키아나 선수는 지금 훈련장에서 STC에서 이것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키아나 스미스는 좋아요. 배윤 선수랑 호흡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주현 선수의 역할. 네, 키아나 선수가 그만큼 볼을 가져갔을 때 네. 이주현 선수가 볼 없는 움직임을 과연 이거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거를 바로 이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개막전 포인트는 키아나 스미스 선수의 매치업 상대가 됐을 때 골밑에서 포스트 무브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이주현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삼성생명에서는 개막전에 가장 중요할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키포인트 정말 예리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도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 임금배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뭐 막말로 얘기하자면 키아나 스미스는 집중 타겟이잖아요. 네.
몸으로 조사버리는 어떤 네. 그런 수비를 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의도적으로 범핑을 되게 많이 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서 슈팅 어떤 밸런스를 갖다 흐트러뜨리고 슛을 쉽게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파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키아나 스미스는 그런 이제 집중 견제를 이제 뚫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효율적인 슛 셀렉션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뿌려주느냐 배혜영과 2대2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주연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주연 선수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는 볼 핸들링도 좀 하면서 수비도 탄탄하게 하고 석점슛 정확도를 높이면 가장 베스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주연 선수 입장으로 볼 때는 볼 핸들링 비율을 한 팀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가지고 가고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오프 더 볼 무브도 하고 거기에서 비어있을 때 석점 쏘고 왜냐하면 작년 석점이 굉장히 좋았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베스트인데 그거를 다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3&D다. 일단은. 왜냐 프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금매 감독이 설정을 해주든 이주연 선수가 설정을 해주든 아니면 이주연 선수가 만약에 볼 핸들링에 자신이 있고 비시즌에 어떤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볼 핸들링 같은 경우도 키아나가 지금 체력적으로 어떤 볼 핸들링을 계속하면 그 체력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네. 현대모비스의 아바리엔토스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조동현 감독이 30분 이상을 뛰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볼 핸들러는 그만큼 체력적인 어떤 소진이 심하고 30분 이상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키아나도 이제 그런 디테일한 설정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거기에 이주연이 보조 핸들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키아나하고 이주연하고 맞췄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이주연 선수가 오프 더 볼 무브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왜냐하면 키아나가 공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주연 선수가 뭐 밖에 나가 그러니까 외곽에 오프 더 볼 무브를 가지고 가고 여기 강유림까지 뭐 가세를 한다 이랬을 때는 삼성의 어떤 공격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수비하고 저는 이것만 해도 이주연 선수는 올 시즌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프로에서의 어떤 롤 설정이거든요. 이게 네. NBA에서 하는 롤 설정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임금명 감독도 그렇고 이주연 선수도 그렇고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가 삼성생명의 제1 숙제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생명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그게 풀리지 않아도 보조제들이 너무 빵빵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이슬 굉장히 좋고요. 조수아 선수가 지금 슈팅 폼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위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선수도. 이 선수 이제 공격형 포인트가 좀 가까운 선수인데 그렇고 여기 김단비 있죠, 베테랑. 박혜미 선수가 또 배희원 선수 뭐 백업으로 네. 나왔을 때 이 선수는 이제 스트레치 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만약에 이게 다 어우러진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큐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원큐의 선수는 이렇게 있고 베스트 5는 김혜나, 신지연, 정예림, 김미연, 양인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과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예. 지난 시즌에는 김혜나 선수가 없었고 정예림 네. 선수도 식스맨으로 나왔고 네. 김미연 선수도 거의 이제 시즌 후반 때 발견된 선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신지영, 양인영 선수 외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주요 식스맨으로는 김하나 선수랑 네. 박소희 선수를 꼽았어요.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자, 그러면 김혜나 신지연 이 더블 가드에 대한 네. 어떤 김동 감독 멘트 뭡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항상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죠. 김혜나의 리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신지연 선수의 볼 핸들링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서로 좀 시너지를 내기를 바라고 있고 신지연 선수도 조금 더 공수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멘트가 그러니까 네. 이 멘트가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하나원큐 얘기를 할 때
한 3, 4주 전부터 신지현이 있고 김혜나가 받쳐주면서 뭔가 시너지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난 지속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예. 하나원큐가 이제 뭔가 이제 안정을 찾고 있구나. 방향을 잡았고 음흠. 비스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그 방향대로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원큐 같은 팀은 그래야 돼요. 네. 예. 베스트 5를 어느 정도 공고하게 하고 거기에서 롤을 정확하게 주고 식스맨들이 언제 투입이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아까 말했던 스키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경기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뭐랄까 고정적으로 좀 가야 선수들도 어떤 변수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계획된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정예림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그렇죠. 예, 정예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네. 국대 선수들이 빠졌을 때 연습 경기를 하면은 네.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 뭐 10점, 20점 계속 올렸대요. 네네. 그런데 다시 국대 언니들이 돌아오니까 신지현, 양인 선수가 돌아오니까 다시 10점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음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꾸준히 10점 이상을 해줘야 될 선수라고 이제. 그래서 적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시고 네. 정예림이 10점을 올려줘야 수비가 분산되고 그래야 팀이 돌아간다. 음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갔을 때 네. 우리 이동환 기자와 원석영 기자가 네. 같이 이렇게 그렇죠.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괜찮긴 했지만 원석영 기자가 그때 그랬죠. 네. 호흡이 잘 안 맞는다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원석영 기자가 쭉 끌고 갔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원석영 기자는 한 단계 성장을 하면서 뭔가 비중을 확대를 시켰죠. 예. 정혜림 선수가 이런 원석영 기자의 이런 정신력을 네.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수비를 분산하는 방법을 네, 네. 네, 저한테 좀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칭찬하니까 바로 건방 모드로 네, 들어가네. 바로 이렇게 가다 먹어야 됩니다. 정혜림 선수는 네. 지금 신지현 양인영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짱이야. 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런 게 내면에 있거든요. 네. 그걸 뻔뻔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감독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애가 적극적으로 하고 안 혼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혼내면서 적극적으로 해. 안 혼내든 혼내든 그냥 웃기만 하고 이게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우리 정혜림 네. 선수 저희가 하나원큐 콜라보 했을 때 네. 이제 착하게 웃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네. 나는데 좀 사악하게 웃어도 돼요. 맞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지금 네. 그걸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정혜림 네. 선수는. 제 생각에는 네. 하나원큐 국장님께서 옵션을 걸어야 돼요. 정일이 선수. 어떤 평균 득점 1점당 네. 얼마 막 이렇게 아. 하나원큐 금리 1%씩 이렇게 좋아. 예. 좋아. 예. 그거 해줘야 돼요. 네. 예. 그 실책 얼마든 하든 상관없어요. 특약 하나씩 걸어줘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정예림 선수가 아니면 네.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정예림이 지금 그 기라성 같은 기라성 같은 김단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뭐 이해란, 강유림 이런 선수가 다 싸워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고 베스트 5 하는 거니까 네. 정예림 선수는 내가 짱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조금 더 뻔뻔하게. 뻔뻔하게 하십시오. 예. 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 있죠. 특히 박진영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새롭게 들어온 루키 선수들은 좀 박진영 선수가 오면서 바로 주전 경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다 기대를 하셨는데 네. 발목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네. 박진영 선수가 아직 재활 중인데 네. 이게 조금 길어져서 1라운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돌아오더라도 선수들이랑 패턴도 좀 맞춰봐야 되고 그렇죠. 공을 또 들고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포워드는 그래서 정예림 선수 꾸준히 일하는 정예림 선수랑 슈팅이 좋은 김미연 선수를 믿고 스타팅을 구성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하나, 박소희 기대가 되고요. 지금 베스트 5가 싸울 만한 베스트 5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 큐 파이팅 하시고 저는 올 시즌 하나원 류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어둠의 하나원 큐 네. 사랑하는 모임. 네, 그렇죠. 하나원 류. 네. 저 원류입니다. 원류. 네, 네. 좋습니다. 원류네. 원류.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원 큐도 그렇고요. 정말로 그냥 희망차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1위부터 6위까지 어느 팀이든 다 약점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네, 양점이 있어서 올 시즌은 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팀이 4강을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특히 챔프전은 정말 어떤 팀이 올라가도 지난 시즌에 비해 두 팀 다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진짜 인정. 재밌는 시즌일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저희 이르농구 꾸준히 이제 보시면서 댓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가스 먹든 뭘 하든 네. 다른 팀 선수들 얘기든 우리 팀 선수 칭찬이든 네. 다 해주셔야 됩니다 댓글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자농구 개막이 됩니다. 네. 요거 우리 방송 보시고 딱 저희가 뭐 거의 그 어떤 그 가이드북 느낌. 맞습니다. 네, 가이드북이니까 이거 딱 보시고 여자농구 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저희가 포인트 잘 집어줬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보시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